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자고요. 예. 오늘은 또 정부에서 이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했는데 그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는 걸 하고, 청취자 여러분 저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540명 나왔습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오늘이 어제보다도 다소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검사 건수도 어제에 비해서 한 4,000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최근 발생 양상을 볼 때도 다소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백신 접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단정은 못 얘기하기는 짓고. 어려운데요. 예. 다소 영향이 미세하게나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쭉 추적을 해보면은 약간 감소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거의 뭐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예. 사망자 또 위중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그거는 거의- 백신의 접종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거기는 백신의 접종이 확실하다고 네.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다소 확진자 발생 양상에서도 아주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지켜보면은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2시 넘어서 정부가 3분기에 백신 접종 계획 이걸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누가 맞는지, 백신 종류는 어떤 건지 설 교수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우선은 50대인데요. 그러니까 50부터 59살이죠. 50대가 7월 하순부터 접종을 합니다. 7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예, 7월 하순 정도에 접종을 7월 하는데요. 한 20일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백신 종류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가 18세부터 49세까지인데요. 네. 이때 이제 8월 중순부터 접종을 하게 돼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나이 구분을 하지 않고 예약 순서대로 그냥 접종을 하게 됩니다. 18세부터면 고3부터 고3도 포함이 얘기하는 되어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부터. 고3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18세에서 49세도 백신 종류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는데 18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분, 첫째 고3, 예. 그다음에 고3인 경우에는 18세 이하잖아요. 이분들은 7월 셋째 주 정도에, 그러니까 방학된 7월 셋째 주 정도에 화이자를 접종합니다. 화이자로. 예, 그다음에 30세 이상인데 이제 49세까지, 그다음에 예.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교 교직원 이런 분들은 모더나를 접종하십니다. 네. 이분도 역시 7월 셋째 주에 접종이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제1구 앵커 같이 얼마 전에 6월 달에 접어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저가 6월 11일 날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조금 전에 이제 정은경 청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2차 접종 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한다. 즉 교차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2차 접종이 제 얘기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다들 2차 접종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8월 27일 날 2차인데 그럼 아제 백신을 안 맞고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아닙니다. 그 대목은 약간 제가 다시 정정을 네. 해드릴 텐데요. 갑툭튀 강양구 기자. 강양구 기자. 네. 예. 7월 초와 7월 중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가 예정돼 있는 분들은 지금 화이자로 대체해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역 당국에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래 6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던 약 80만 명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좀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초 중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셨던 분들은 2차로 맞으려고 그랬던 네, 사람들. 2차 접종하시기로 했던 분들은 예.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할 예정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으니까 2차에도 아스트라제네카 꼭 맞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7월 19일 이후로 일정을 조금 연기해 가지고 7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래요. 접종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8월 말에 접종하는 이 30세에서 49세? 뭐 이제 앵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약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있잖아요. 뭐 돌봄 종사자라든지 이 분들을 포함한 76만 명이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다는 게 지금 기사에 떴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런데 일정상으로 7월 초와 7월 중순에 2차 접종이 예정돼 있는 분이고요. 사실 거기에 딱 제가 낍니다. 거기에 딱 제가 끼워가지고 어쩌면 저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를 맞을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을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기사를 주고 있는데 설 교수님 아까 전에 휴게실에서 PD가 그랬잖아요. 이거 교차 접종한다고. 근데 그걸 잘못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잘못한 예. 게 없다고.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아니 어쨌든 같은 예. 팀에서 정정을 했으니까 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복잡하긴 하지만. 네. 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2시에 나온 발표니까 좀 정리가 되면. 더 예. 자기가 어떤 대상이 어느 시기에 맞아야 되는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 이 mRNA 계열 백신은 젊은 층에게 접종했을 때 어떨까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심근염이라고 저희가 오전에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mRNA 계열 백신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비율이 좀 있다고 들어서요. 네, 일단은 심근염 이야기는 예.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통상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가지고 그 백신 접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상 상반기 때 많이들 접종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1차 때 이상 반응이 심했고 2차 때는 이상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가벼운데 2차 때 이상 반응이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7, 8월에 많이 접종하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보다 접종하는 양이 한 3배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2차 때 이상 반응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게 미국에서 먼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신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를 젊은 분들이 접종하셨을 때 2차 반응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심근염인 경우에는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화이자를 태거 접종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확인된 바로는 그렇게 심각한 중증인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20대와 30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심근염,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선진국인 경우에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심근염이 생기게 되면 합병증 형태로 나타나면서 아주 운이 나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정지, 소위 말해서 심장이 멎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심근염 이러면서 향후 여러 가지 우려를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려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증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 궁금증 문답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교수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혹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다 나은 완치된 사람도 백신 맞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맞기를 어느 정부나 모든 정부들이 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치자도.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나은 분들은 다소나마
자연계상에서 형성이 되는 면역이 일단 형성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역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형성하는 면역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낫게 되어서 생기는 면역은 질적 또 양적으로 다소 다릅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해서 형성이 된 면역은 강도도 더 세고 기간도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할 맞아야 것 없이 맞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은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완전히 나은 게 확인이 되면은 다시 접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제 질문인데요. 예. 자, 우리가 이제 9월이든 이 집단 면역 70% 달성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 그러면 내년이 됐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독감 백신 맞는 거 마냥 코로나 백신 이걸 또 맞아야 돼요, 연례 행사로? 아직 모릅니다. 그거. 그걸 몰라요? 네,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 정도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이번에 한 번 백신을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다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접종할 필요는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알겠어요. 분들이 좀 그러면 많아지고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희망사항으로 알고 네네. 안 맞아도 되는 네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제가 추가드리겠습니다. 변이급 바이러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변이 뭐 바이러스. 인도 그다음에 델타 지금 바이러스. 앤디가 질문하신 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1회 접종만으로도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국가에서 알고 있는 것은 2번을 접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강력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2차 접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2차 접종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방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지속도 오래가 되면서 얼마나 지속이 되는 아직 모릅니다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차후로는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1회 접종이라는 게 2번을 맞는 거죠. 또 하나는 향후에 창궐할 혹시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2번을 접종하게 되면 예. 비교적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 2차까지 한다는 게 아주 큰 경쟁력이네요. 네. 최지은 아나운서는 아직 아직 너무 젊어가지고 뭐 멀었어요. 그 자녀 백신 너희들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오늘 접종 계획에 따르면 언제쯤 알 수 이제 있어요? 9월이나 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월부터는 예. 40세 이하는 선착순으로 네네.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광클 하려고요. 그때 광클하면은 예. 가능성이 높아지긴 광클 뭔지 하겠죠. 아세요, 앵디? 여보세요.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예. 모릅니까? 아니 근데 2차 접종까지 해야 되잖아요. 면역 반응 때문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AZ,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고 접종 후 이틀 정도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면역 반응 때문에. 2차 접종 후에는 어떨까요?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거든요. 아, 그런데 그 AZ 2차 접종을 이제 맞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이제 병원 종사자들 예. 이런 분들 2차 반응 때는 거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건 1차 다행이네요. 때 저 같은 경우 그야말로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2차 때도 아무 반응이 2차 없습니다. 때는 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좋은 거죠. 뭐. 앵디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노바 백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언제 맞을 수 있을까요? 노바 백신 이렇게. 아, 노바백스 백신은 네, 노바백스.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백신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상 반응도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설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19 백신 끝판왕 이라고 꼽는다면 아마 노바백스 백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적은 회사여가지고 각국의 허가 절차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완제품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창고에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 절차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7월 달에 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8월 중순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그럼 그 노바백스를 어떤 연령층이 접종한지 그건 아직 모르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모릅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있는 백신을 가지고 40대 이하는 선착순으로 접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니까 40대 이하는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최지은 아나운서는 해당이 돼요? 노바백스? 저는 노바백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40대 이하예요? 예. 만 37세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종류별로 맞나요? 이렇게 되면 아스트라 맞은 분도 계시고 그 노바백스. 노바백스도 한 번만 맞는 아니, 거예요? 두 번 노바백스는 두 번 맞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맞는 건 얀센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왜 저희는 우선순위 안 들어가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그랬어요.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도 다 이 승객들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실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그 어쩌면은 지금 오늘 그 세부 계획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세세한 군 접종군 같은 건 조정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버스 기사분들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버스 기사, 택시 기사분들 실제로 그렇네요. 관 예, 기자가 말씀 듣고 보니까. 설 교수님 얘기 좀 하세요. 예. 질병 알겠습니다. 관리청에.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어린이는 백신 접종 계획이 없습니까? 라고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예. 어린아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빠진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고요. 또 사망자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다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보통 이제 6학년까지? 보통은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12세 정도까지를 얘기합니다. 11세 초등학교 정도까지 6학년, 얘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만 하면 백신 접종만 얘기하다 보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12세부터 15세까지도 접종을 하고 있고요. 16세부터 18세까지도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백신만 보면은 12세 이상은 다 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0세부터 11세까지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여기에는 백신이 지금 미국에서는 임상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위중증이나 사망의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입 대비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혹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중증이나 위험도 전혀 없는데 백신이 혹시라도 위험을 촉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익과 위험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네. 오히려 다른 연령군에서 집단 면역에 먼저 도달하면서 바이러스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백신 접종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또는 매우 후순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접종 대상에서 현재는 네. 제외가 돼 있다.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에 지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오늘은요 소프라노 최우영 씨, 메조 소프라노 황혜재 씨, 피아니스트 이한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